자, 지난주가 사실 이 라이벌 매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비 매치가 많았던 그 더비 위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 드릴게요. 뭐 무슨 그게 더비냐, 무슨 라이벌전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는 각 팀마다 얽혀 있는 그런 감정과 스토리와 역사와 이런 걸 볼 때는 뭐 딱히 대체할 만한 다른 표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비중이 높은 경기, 첨예한 경기, 뭐 연고지가 테마인 경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경기 늘어서 표현하기에는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어의 경제성이 있으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더비 라이벌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유념치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경기들을 한번 저희가 돌아보도록 하죠. 자, 결과 한번 띄워주시죠. 네, 벌써부터 꽉꽉 차있는 저런 결과들 보입니다. 제주와 부천의 경기, 이것도 굉장히 숨막히는 경기였었는데 네. 이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북과 울산의 경기 같은 시간대에 더비 매치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주가 홈에서 부천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첫 승 거뒀고요. 전북은 울산을 상대로 현대가 더비에서 완승 2대0이었습니다. 포항은 대전을 상대로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1대0 승리, 그리고 강원 역시 광주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유효슈팅도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현대가 더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울산의 경기 2대0으로 전북이 이겼습니다. 이 경기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또 중계방송을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이승우 선수의 그 골이 정말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표현을 했거든요. 2021년이었나? 그때 문수에서 코니모토 선수가 울산을 상대로 넣었던 골하고 되게 흡사하다. 그러니까 저 시점에 굳이 저렇게 무리한 돌파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점도 비슷하고 상대 수비가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그 타이밍 싸움으로 완전히 다 제끼면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한 점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승우라는 선수의 캐릭터를 좀 확실히 보여준 득점이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정종용 감독의 고집이 또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승우 선수가 사실 이 경기 전에도 보면은 안양전 때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돌파를 통해 가지고 모타 선수의 이제 결승골을 만들어냈었고, 그러니까 점점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지만 정종용 감독은 고집스럽게 이승우 선수를 후반에 게임 체인저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만 대부분이 다 알지만 가장 효율이 높은 활용 방식이에요. 뭐 김승섭 선수가 지금 와서 생각보다는 이전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북 팬들 중에 일부 팬들은 이제 이승우를 선발로 쓰고 김승섭을 교체로 써야지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너무나 좀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 생각되고 정종용 감독은 아마 이번 주말에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봅니다. 네, 네이버 치지직에 지금 개골대 해차라 헤라님이 이승우 골 때문에 바지에 지릴 뻔한 소준일 캐스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렸습니까? 지릴 뻔했습니다. 이게 제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온 음료를 좀 마시고 또 이제 그 연맹 직원분한테 차를 또 한 잔 받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뇨작용이 약간 좀 활성화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하프타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화장실에 안 갔는데 후반전 킥오프하고 나서 얼마 뒤부터 좀 신호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약간 방광이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빨리 마지막 코멘트하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난 그래서 이제 골 넣고 최대한 한 70, 한 5분쯤부터는 그 발성을 잘 안 했어요. 이게 그 보갑이 들어가니까 발성을 하면은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어하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안 질러야지 하고 있었는데 야 이승우 골은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저의 괄약근과 사투를 벌이면서 마쳤습니다. 지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하여튼 전북은 경기 플랜을 잘 짜온 것 같고요. 조이제 선수의 선제골이 일찍 터지면서 훨씬 더 그 경기 운영을 좀 전북이 원했던 방향대로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방울씩 싸서 말리는 게 국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근데 약간 좀 고민하긴 했었어. 그거면은 제가 볼 때는 저 사태가 벌어진다. 아니 내가 그러면은 이제 캐스터계 티아고로 아니 그때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요. 아니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바로 화장실 아니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좌우를 살폈다니까. 좌우를 살피고 야 이거 밑에 내가 흘릴 수 있나? 이거를 진짜 내 양심을 걸고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 약간 고민했는데 이건 인간의 존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참아보자라는 그런 강력한 신념으로 참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축구 캐스터계 티하고 소준이.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때 쿠플픽이 그 베이지 아나운서가 그라운드 리포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잽싸게 화장실을 갔다 와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리고 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토노또님 한준희 해설위원 감전됐다고 그러시고 또 와이프가 내일 서울전 이겨야 된다고 전북에 쓴소리 좀 더 해달라고. 제 쓴소리가 승료라고요. 뭐 쓴소리를 할 만한 게 전북 쪽에선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울산도 어쨌든 야고와 이동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황을 만들어 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단락단락에서의 집중력 부분에서 선수 개인들의 실수가 많이 나왔죠. 실점 장면 때마다 뭐 첫 번째 실점 장면 때는 이제 이규성 선수,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 때 윤종규 선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더해져야 울산도 계속 선두권을 좀 유지해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형님 나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포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 전립선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이온 음료에다가 차까지 마셔가지고 심했던 내가 거라고. 막 소팔메토 이런 것까지 먹을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마존 파워 추천드립니다. 아마존 파워. 콸콸콸! 괜찮습니다. 아토노토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쉬하고, 쉬하고 선수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스틸야드에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제가 대전과 전북 경기 정말 노잼이었다. 이거는 중립 팬들을 생각하면은 거의 범죄와 가까운 그런 노잼 경기였다라고 여기저기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현대가 더비는 뭐 승패가 갈렸고, 울산 팬분들은 당연히 졌으니까 좀 재미가 없으셨겠지만은 제3자들 그리고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면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경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비평에 대한 정종용 감독의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 감독 아드님이 이렇게 축구 관련된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도 드린다라는 제가 전언을 들어가지고. 근데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정종용 감독의 여유일 수 있죠. 여기서 내가 한번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면 오늘 이기고 나면 소준이는 나를 극찬하겠지. 그 경기 정말 멋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경기를 이겼고 이제 이번 주에 서울과의 또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한 상승세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투노토님 한 방울 나오면 조절 안 돼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제주, 포항, 강원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큰 대전환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목적들을 다 이룬 A매치 휴식기 이후의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A매치 휴식기 들어가기 전 마지막 치렀었던 강원 원정 때 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우리가 프리시즌 때의 어떤 경기력이라든가 그런 컨셉 얘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좀 기대감들을 올려놨었잖아요. 그 기대감이 강원 원정 때 너무 와장창 무너졌던 것 같아요.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풋볼,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템백 축구를 지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좀 수세에 몰릴 수 있었는데 이날은 조금 능동적인 3백, 특히 그 제주가 임채민, 송준 선수가 모두 떠나버리면서 안 그래도 좀 흔들거리던 수비가 더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세레스틴이 왔고, 근데 세레스틴 하나로도 뭔가 아쉬우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 센터백 한 명 더 영입했었죠. 토비아스. 거기다가 김재우 선수까지 투입을 하면서 김재우 선수는 이날 김재우 선수는 아시다시피 좋은 체격적 골을 갖고 있지만 발이 빠른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사니가 없는 상황에서 부천의 공격 선봉에서는 갈레고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공천 형태의 이 3백이 나왔는데 이 3백이 어쨌든 잘 작동을 했고 거기다가 제주는 득점까지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레스틴이 넣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방패로 이날은 정말 부천을 때려 눕혔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네, 제주가 사실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감들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 좀 뭔가 좀 새로운 축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주의 색깔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축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는 작년에 이제 포획 감독의 사례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게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들 주변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포획 감독도 사실은 이제 리그 초반에 한 5경기 정도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썩 좋지가 않았었고 결과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좀 어렵게 거뒀던 그 안양 원정에서의 승리가 기점이 됐고 이제 약간 그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승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승리가 모든 거를 다 벌어다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겼다라는 그 결과 때문에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를 조금은 이제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축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A매치 휴식기 동안 뭐 이런 3백 전략이라든가 방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창민도 부상이고 남태희도 부상이고 이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식을 찾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냈고 거기다 이제 부천전에서 물론 이제 제주 팬들은 부천과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첫 승이 또 여기서 안 나왔고 만약 부천한테 졌다 이랬으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기대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추락하는 아주 좀 상황이었죠. 위험한 경기였었죠. 예. 예. 그거를 일단 제주는 통과했습니다. 자, 제주가 이렇게 시즌 첫 승을 져서는 안 되는 상대 부천을 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고 반대로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전북 원정을 떠나서 정말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두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승리를 계속해서 좀 쌓는데 실패를 하면서 이번 경기 역시나 0대1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부천 팬들이야말로 이제 다른 팀들에겐 다 져도 제주만큼은 이겨야 된다 막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계셨을 텐데 네. 예, 후반전에 특히 좀 뭔가 몰아붙이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면서 동점골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들이 뜻을 이루지를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사니가 빠진 부분에서 선전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경기가 누적될수록 바사니의 공백이 느껴지는 상황이 됐고요. 다행이라고 하면 이제 바사니가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는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면 일단 바사니가 오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사니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드는 루트도 있지만은 그 파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루트들이 부천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바사니가 있어야 갈레고라든지 몬타뇨 같은 선수들이 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부천으로서도 위기가 될 수 있는 타이밍에 이제 바사니 돌아온 건 큰 힘이 될 것 같고 부천은 안타까운 거는 이날 경기력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 지금 아뚜너뚜님이 슈퍼챗으로 제주 대 부천을 보고 5월 5일이 격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이 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도 전날에도 이번 경기로 인해서 더 커진 좀 이제 부천 서포터즈 일부죠, 일부 서포터즈, 일부 팬들에 대한 많은 비호가 5월 5일에는 이제 더 사람들이 두 눈 뜨고 쳐다보겠죠. 또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럴 정도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울산과의 홈 경기 때 경기 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미 화제가 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그 여론의 군불이 꺼지기도 전에 지금 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해해요. 그 감정. 우리는 저들을 같은 어떤 축구판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인정도 못할 수준으로 우리는 저들이 밉다. 라고 하지만 그 표출은 경기장 안에서의 목소리와 구호와 이런 것들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외의 행동들을 굳이 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헤르메스의 그 성명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주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좀 과격했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서포팅을 하겠다라고 먼저 서두에 밝힌 이후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연고이전이라는 뭐 그런 아픈 네.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희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인정 안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 부천이 승격을 이뤄냈을 때 다들 와 자신들의 팀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이들이 K3 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와서 드디어 이뤄냈어. 이 얼마나 한국 축구사에 있기 어려운 대단한 성과인가라면서 다들 칭찬했잖아요. 저도 그때 그 승격 멘트로 뭐라 그랬냐면은
20년 만에 부천의 축구가 최상위 리그에 돌아오고 그리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부천의 꿈이 다시 동화 같은 이야기와 함께 현실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게 딱 그 설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무도 물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축구는 스포츠에서 가장 그 피하 구분이 강한 스포츠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죠. 일례로 최근에 시메오네 감독도 약간 버스에서 테러 받았잖아요. 상대 그 바르셀로나였나요? 네, 뭐 네, 팬들이 던진 돌 종종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 일들이 저들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저기서 무슨 범죄가 발생했으니까 나도 범죄하면 안 되나? 그러면은 쇠고랑 차고 잡혀가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축구장 안에서 축구장을 치외법권이라고 규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상대를 위협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규정에 근거한 징계를 줍니다. 근데 그 징계가 연맹이 일일이 모든 그 일을 저지르는 팬들을 찾아내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단한테 다 벌을 주는 거잖아요. 징계든 혹은 뭐 무관중이든 벌금이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천 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신들만의 세상 안에 살면서 모든 그 어떤 스트레스와 징계로 인한 부담은 구단이 다 짊어지라고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2년 전에 그 인천의 물병 투청 사건이 있었을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과 야만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우리는 낭만을 원하지 야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좀 5월 5일 경기가 이제 부천 홈에서 제주를 맞이해서 펼쳐지는 또 두 번째 K리그 1에서의 연고이전 더비다 보니까 그때 경기장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를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안티콜들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는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